대장주 같은 경우는 좀 사고 싶은 사람들이 좀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경우도 이게 오히려 많이 올랐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매매를 할 때 지상주가 아니면 절대 매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날 때는 정말 크게 나고 손실이 날 때는 조금만 매수했기 때문에 손실이 별로 크게 나지가 않습니다. 15만 원만 해가지고 지금은 10억이 넘었습니다. 행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이라는 책을 집필하신 홍인기 작가님 모셨습니다. 인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처음이신데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지금 전업투자자 활동을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대왕개미 홍인기를 운영하고 있는 홍인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채널명이 대왕개미예요? 네, 맞습니다. 되게 귀여운데요? 근데 지금 현재 29살인데 제가 알기로는 주식시장에 처음 입문한 게 중학생부터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10년이 넘었습니다. 와, 그 사실 중학교라는 이 나이 연령대에 주식을 입문하는 게 쉽진 않은데 네. 그때 당시에도 친구들도 주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도 관심도 없었죠. 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왜 이렇게 주식을 입문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어쩌다 처음 주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저희 부모님께서 용돈을 모아둔 거 가지고 그때 주식형 펀드에 가입시켜 주셨어요. 그때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제가 모아둔 용돈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주식형 펀드에 가입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 돈이 아무래도 그 펀드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좀 코스피 지수, 코스피에 포함되는 대형주들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였는데 그래서 그 펀드에 좀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제가 궁금하니까 찾아봤어요.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종목들 주가를 좀 찾아보게 됐어요. 이게 내 돈이 걸려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는 뭐 제가 뭐 HTS를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신문이 오는 게 있었는데 경제신문이 거기서 경제신문 펼쳐보면은 제 펀드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어떻게 됐나 이런 거를 찾아보면서 제 돈이 어떻게 됐나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주식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2008년도 이때쯤에 리먼 사태 해가지고 주식이 크게 떨어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물론 제 펀드 수익률도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제 돈이 거의 반토막이 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수가 반등하고 그때 다시 2000포인트까지 다시 회복하고 그랬는데 제가 100만 원을 넣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수는 다시 올라왔는데 제 투자한 금액은 한 8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고 이거 차라리 펀드에 맡기는 것보다 내가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와, 중학생 때 되게 당찬 포부를 가지게 됐네요. 그래서 그때 100만 원으로 투자를 처음부터 하기는 좀 크니까 그래서 그 돈 중에 그냥 15만 원만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주식을 한번 처음 매매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첫 시장이 사실상은 15만 원부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15만 원부터. 그게 지금 얼마나 불어났나요? 그게 뭐 중간에 여러분 뭐 입출금도 있긴 하긴 했지만 지금은 10억이 넘었습니다. 인기님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인기님의 최근 또 거래 내역 궁금하실 것 같은데 뭐 책에도 물론 좀 담아놓긴 하셨지만 가장 또 따끈따끈한 거래 내역 혹시 우리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계좌를 총 4개를 써서 매매를 했는데 지금 가장 먼저 제일 메인으로 가장 많이 매매했던 키움증권 계좌 이거 월별 계좌 수익률 현황이거든요. 이거는 좀 조작할 수 없는 장이어가지고 여기서 작년에 키움에서 총 4억 9,40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난 계좌가 있고 이걸 또 전략에 따라서 제가 뭐 여러 개 계좌를 사용하는데 이건 올해 초에 잠시 사용했던 한국투자증권 계좌인데 여기서도 4,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이거는 삼성증권 계좌고요. 여기에서는 2억 2,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이거는 미래에셋 증권 계좌인데 이거는 비교적 최근부터 좀 사용을 했어요. 여기에서도 6,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서 작년 한 해 8억 이상 수익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계좌를 여러 개 관리하고 계신데 네. 계좌를 특별히 여러 개 관리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계좌를 여러 개 관리하는 이유가 이게 매매 전략에 따라서 좀 계좌를 여러 개를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단기 매매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 매매에도 좀 전략이 다양하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날 사서 그날 바로 파는 데이 트레이딩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 그날 괜찮은 종목을 매수해서 오버나이트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에 따라서 좀 계좌를 다르게 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전략을 한 계좌로 매매를 하면은 이게 좀 섞여가지고 좀 원하는 대로 매매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은 이거 단기 매매한 계좌들만 다 보여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장기 투자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에서 수익 나면은 그걸 빼가지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좌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단기 매매랑 장기 투자랑 병행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임기님의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던 거는 네. 좀 상대적으로 단기 매매 쪽이었나요? 그렇죠. 저 단기 매매로 이때까지 자산을 대부분 불렸고요. 그런데 또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돈이 커진다고 또 계속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리 수익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 매매여가지고 저는 단기 매매로 좀 수익이 나면은 그걸 좀 바로바로 빼가지고 장기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부동산 쪽이라든지 이렇게 자산 배분을 계속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도 장기 투자자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단기 매매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노하우 팁을 또 가득가득 담아볼 수 있을 또 시간이길 바라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주식 투자가 분명 정답은 없지만 그만큼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돈 버는 방법들. 근데 그 중에서도 단타 전략, 단기 매매를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단기 매매를 시작한 이유가 사실 저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단기 매매는 그냥 무조건 위험하고 이거 거의 도박이다 이렇게 그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냥 계속 장기 투자로만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단기 매매도 좀 오히려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물론 호재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항상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다는 것은 그런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것인데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잠시 주식을 가지고 있고 오를 만한 타이밍에만 잠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장기 투자를 해봤을 때 계좌에 좀 이게 평가금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결국 그걸 반복하면서 뭐 자산은 커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에 내가 이 돈을 인출해서 내 돈처럼 사용하고 그렇게 쌓아 나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그런 점들에 대한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매매인 것 같아서 좀 단기 매매의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단기 매매로 지금 거의 몇 년간 하신 거죠? 단기 매매를 본격적으로 한 지는 한 5년, 6년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 6년간 하시면서 본인만의 노하우가 확실히 생겼을 것 같아요. 네. 그 노하우 중에 가장 요거 하나만큼은 진짜 좀 좋았다라고 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일단 무조건 저는 종목 선정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종목 선정을 하는 포인트는 제가 뭐 종목을 분석해서 이 종목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해서 그렇게 종목 선정을 하는 게 제 단기 매매 하는데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게 보는 것보다도 대중이 굉장히 좋게 볼 만한 종목을 고른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네, 그러니까 주식을 단기로만 보면은 사실 뭐 내일까지 갑자기 그 회사가 가치에 수렴해서 주가가 결정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장 매수할 만한 종목이 당장은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뭐 시간이 지나면 그 종목이 뭐 단기간에 또 고평가됐기 때문에 기다리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할 만한 종목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단기 매매를 어느 정도 병행하는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수급이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빠르게 많은 돈이 이쪽으로 확 쏠리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비슷한 맥락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종목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는 항상 이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데, 아까 수빈님도 그 수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그 거래 금액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인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모두들 매수하는 종목을 찾을 수가 있고, 여기 내에서 보면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통해서 종목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은 그날 상승하는 테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센 테마 중에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만 저는 매매를 하고 있어요. 가장 센 테마 중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은 거래대금 1등이 삼성전자 이런 거 떨어진 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만 체크를 하면 오늘은 좀 이게 어떤 테마가 상승했는데 좀 명확하지는 않은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 거래대금 상위에 좀 여러 번 나온 테마를 보면은 아까 신성델타테크 25% 오르고 파워로직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초전조체 테마가 일단 있고,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이렇게 AI 테마가 이렇게 오늘은 두 개가 상승을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테마로만 좀 집중이 되는 날이면은 더 매매를 하기가 쉬운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혼란스러운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딱 보이는데도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돈이 엄청 많이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한 곳에 좀 수급이 집중되면은 그럴 때는 매매를 하기가 정말 쉽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은 이거 뭐 AI로 돈이 갔다가 초전도체로 돈이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매매 난이도가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일 거래대금 상위를 쫙 뽑아봤을 때 유난히 거래대금도 몰리고 이 상승률도 높았던 종목들의 특징점들이 다 특정 테마에 몰렸을 때가 뛰어놀기 좋은 장세라는 거죠. 진짜 정말로 매매하기가 쉬운 날입니다. 그래서 그 테마 중에 가장 많이 오른 대장주만 저는 매매를 하거든요. 대장주라 하면 그날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인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날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저는 대장주라고 보고,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초전도체 테마랑 AI 테마가 있는데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 25% 상승했고 파워로직스가 상한가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가 초전도체 테마 중에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 AI 테마 같은 경우에는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랑 이스트소프트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아까 이스트소프트는 좀 아침 일찍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AI 테마주 중에 대장은 이스트소프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는 장마감 기준으로 다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장중에 가장 먼저 상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걔가 일단 대장주라고 보는 거죠. 가장 먼저 상한가를 달성한 게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좀 너무 아침 일찍 보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방향성을 잡기가 힘든데, 거의 한 9시 반 정도 이후로 이걸 확인하시면은 오늘은 좀 어떤 테마가 오른다는 것을 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AI랑 초전도체 테마가 있었는데, 저는 이스트소프트는 AI 테마 대장으로 매매를 했고, 파워로직스는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로 이렇게 해서 좀 두 종목 위주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아, 오늘 실제로 하셨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오늘 한 테마만 올랐으면은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더 확실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오늘은 이거 AI인가 초전도체인가 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은 실어서 매매를 하진 않았고, 약간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9시 반경 내가 한번 거래대금 상위 쫙 봤을 때 이 테마다 싶어서 보니까 이미 상한가에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상한가가 풀리기를 저는 보통 기다리는 편입니다.
보통 아침 일찍 상한가를 가도 장중에 한번 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2등주를 매매하기보다는 항상 대장주만 매매하기 때문에 상한가를 풀리면 매매를 하고 만약에 안 풀리면 그날 매매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2등주를 잘못 사면은 혹시나 이게 대장이 상한가를 풀리기라도 한다면 완전 2등주 폭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잘 매매를 안 하고 그래도 대장주가 상한가 풀리기를 좀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9시 반은 보통 대략적인 예시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로 뭐 테마가 확실하다 그러면 9시 반 이전에도 이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단기 매매를 한다 치면 하루에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 많아야 2개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매매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2-3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 분석 많이 어려우시죠?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랑 함께 와이하우와 순서대로 공부하다 보면 2024년 주도 산업이 보일 겁니다. 제가 준비한 한 보따리로 같이 산업 공부 해볼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딱 이제 초기에 그 말씀해 주셨던 기준에 의거해서 종목을 딱 발굴했는데 한 당일 기준 15% 정도 급등을 이미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어떤 식으로 사고 팔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계좌를 2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무조건 주도 테마 대장주만 매매하는데 그중에 오버나잇을 목적으로 가져가는 계좌가 하나 있고 하나는 데이 트레이딩을 목적으로 가져가는 계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오버나잇 계좌는 이게 오늘의 주도 테마의 대장주라고 판단이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이 든다면 이게 타이밍을 재지 않고 그냥 바로 사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차피 이게 주도 테마 대장주면은 뭐 조금 싸게 사고 이런 거 관계없이 그런 종목은 쉽게 상한가를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타이밍을 안 재고 그냥 사고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좀 지지 저항이나 이렇게 뭐 프로그램 매매 수급 이런 거 참고해 가지고 괜찮은 자리가 왔을 때 좀 기회를 주면 매수를 하고 좀 저항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수익을 추가로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종목인데도 전략을 또 다뤄잡아서 하기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를 2개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걸 계좌를 1개로 하면은 이게 2가지 전략을 사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어느 걸로 얼마를 사고 이런 것도 헷갈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계좌 2개를 활용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계좌를 2개를 활용한 이후부터 좀 수익이 좀 급격히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오버나잇 계좌 같은 경우는 이게 주도 테마 대장주면 끝까지 버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서 만약에 상한가를 가면 다음날에 아침에도 갭상승해서 좀 크게 오르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게 해서 잘 먹으면은 정말 한 20% 이렇게 먹을 때도 있거든요. 다음날 아침까지. 그래서 이런 한 번 크게 수익 내는 걸로 인해서 좀 수익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도 확실히 잡고 가야 되잖아요. 단기 매매는.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손절하는 경우가 좀 여러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기본 원칙이 그날의 주도 테마 대장주를 매매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이게 주도 테마 대장주에서 이탈이 되면은 그거는 무조건 시장가로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테마 중에 2등주가 대장주 상승률을 앞서가지고 넘어가면은 이제 사람들은 그 기존 대장주가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대장주로 다들 이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주식은 아무리 뭐 위치가 좋거나 그래도 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일단 무조건 그냥 손절을 해버리는 편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테마가 갑자기 떠서 더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테마로 다들 이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바로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편입니다. 무조건 1등만 공략하는. 네, 무조건 대장주만 가지고 있고 네, 대장주가 아니면 절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해서 역전 나가면 바로 정리를 해버리는 기준인 거네요. 네, 무조건 바로 정리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보통 승률이 얼마나 나오나요?
정확히 승률이 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게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잘 활용을 하는데요. 이게 주도 테마 대장주라고 생각하면 일단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가 유지된다 하면은 계속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보통 그런 주가도 더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 불타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수익이 날 때 수익이 정말 크게 나요. 근데 처음 일단 매수를 시작했는데 이게 주도 테마 대장주에서 벗어나면 제가 손절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최대 살 만큼 다 산 경우가 아니고 일부만 상상하게 돼서 그럴 때 이제 손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매매를 하면은 수익이 날 때는 정말 크게 나고 손실이 날 때는 조금만 매수했기 때문에 손실이 별로 크게 나지가 않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손절 방법은 이게 주도 테마 대장주가 자리가 뺏기면 손절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손절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두 번째 경우로 이게 내가 잘못 판단하면 손실이 정말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계적 손절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손실이 3%가 넘어가면은 일단 무조건 자르고 봅니다. 그래서 뭐 자르더라도 다시 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다시 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경우에 잘라줘야지 한 번에 큰 손실이 나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손절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3%면 생각보다 좀 타이트하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정도 수익권이면 나는 어느 정도는 챙긴다라는 라인이 있나요? 그거는 퍼센트로 저는 결정을 하지는 않고요. 제 원칙이 일단 주도 테마 대장주로 결정이 돼서 그날 종가까지 그 자리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는 그날 종가가 고가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급상승을 해서 한번 띄워질 확률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자리만 유지된다면 그냥 수익이 아무리 나도 끝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날 아침 9시 반 이전 정도에 기회를 줄 때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야, 이게 말씀을 딱 들어봤을 때 그냥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인기님 생각보다 깡따구가 세다 이런 생각이 좀 바로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이 단기 매매를 할 때 있어서 1등주만 잡는다라는 게 참 그만한 배포가 없으면 또 못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1등만 노린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배포가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매매할 때 보면은 항상 오르는 주식이 계속 오르고 그 안 오르는 주식은 계속 못 오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심리상 다 가장 많이 오른 대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하락할 때도 보통 2등주가 대장보다 먼저 떨어지는 편이고 대장주 같은 경우는 좀 사고 싶은 사람들이 좀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경우도 이게 오히려 많이 올랐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안 오르던 2등주가 결국에 오르면은 사실 그 테마가 거의 끝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매매를 할 때 지상주가 아니면은 절대 매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장주에 대한 기준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많이 오르냐. 네, 그날에 그 어떤 테마가 가장 많이 올랐는지 보고 그 테마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대장주로 보고 그걸 매매를 합니다. 근데 그를 뽑기 위한 기준을 아까 보셨던 이제 거래대금 상위 창에서 볼 수가 있다. 네, 그렇죠. 뭐 다른 검색기 이런 거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저는 온전히 거래대금 상위 이거 창 하나만으로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포인트를 모르고 그냥 되게 어설프게 오르니까 따라잡는 분들이 많거든요. 단기 매매 하실 때. 근데 이왕 단기 매매를 할 때 이런 1등 판에서 놀아라 라는 것만 아셔도 충분히 좀 수익률은 높이면서도 손실에 대한 퍼센티지는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좀 많이 오른 거를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제가 아까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 기준 내에서 많이 오른 거를 사야지 그냥 아무 종목이나 보고 많이 오른 거를 사면은 그런 경우는 그냥 제자리로 돌아와서 크게 손실 나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에서 그날의 주도 테마 대장주 위주로 공략을 하고 또 이게 잘못됐을 때도 손절도 잘 해야지 이게 손실을 끊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원칙만 지켜서 매매를 하면은 좀 수익도 크게 낼 수가 있고 손실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식 투자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번 내가 지키지를 못한다면은 또 한순간에 크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또 그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본인만의 또 노하우도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물론 이런 기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금 관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뭐 10억 그렇게 벌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10억으로 다 매매를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단기 매매 계좌에 보통 1억 내외 그리고 장이 진짜 좋아봐야 2억 이렇게만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매매하는 이유가 이게 돈이 정말 커져가지고 제 그릇에 넘어가는 금액을 매매를 하면은 제 뜻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매매하는 종목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뭐 처음에는 좋아 보여서 샀는데 예를 들어 대장주가 바뀐다던가 다른 테마가 뜬다던가 이러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 그릇이 넘어가는 매매 금액으로 매매를 하면은 이게 손실금이 커지다 보니까 손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손절을 못 하면서 이제 손실이 점점 커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또 사람이 무리하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더 손실이 커지고 이런 게 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 그릇을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돈을 계속 인출을 하면서 단기 매매에는 이제 활용하지를 않고 다른 좀 자산 배분 방법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 그릇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었을 때 한 번 더 무리했다가 꽉 쏟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이게 다 결국에는 공부와 경험이 밑바탕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딱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기본 베이스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알아도 그렇죠. 이게 실전에 뛰어들 때 내가 특히나 연승할 때 있잖아요. 네. 되게 쉽게 돈 벌리는데 할 때 내가 사람인지라 또 욕심을 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람이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많이 깨져 보면 이제 또 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사실 그거를 고칠 수는 없고 서서히 조금씩 그런 거를 줄여 나가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확실한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 기준이 맞을 때 나만의 원칙을 갖고 매매를 하고 그게 안 맞을 때는 과감히 쉰다라는 거. 매매할 때는 뭐 다양한 기법들은 많겠지만 본인만의 좀 확실한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좀 같은 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 관리를 또 신경을 쓰신다는 거. 이게 분명 소액 자산일 때 단기 매매를 잘 하시다가 이게 쩐의 규모가 커질 때 많은 분들이 또 실패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단기 매매는 대형주로 잘 못하잖아요. 좀 큰 애들을 잘 못하고 중소형주로 해야 되는데 자금이 크면 클수록 사는 건 사도 팔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네. 잘게 컨트롤이 안 되시는데 근데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자산에 대한 한계점을 딱 잡아놓고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 역시도 충분히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그냥 뭐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이게 많이 늘리면은 다 깨진다는 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 당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좀 당해봐야지 진짜 와닿는 거지 이게 말만 들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만큼 오랜 기간 본인만의 공부를 그리고 또 실전에 대한 경험을 해보면서 다 터득한 노하우들이 지금 딱 정리가 되신 것 같아서 참 멋있어 보이고 또 그것들을 이번에 또 책으로 담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책에 사실 뭐 제가 뭐 숨기고 이런 거 할 것도 없이 그냥 제 매매 노하우에 대해서 그냥 적을 수 있는 것도 대부분 다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단기 매매를 나만의 그 노하우 기술을 어찌됐든 되게 오랜 기간 연마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연마한 기술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풀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공개를 하게 됐던 계기도 있으셨을까요?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한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가장 매매하는데 단기 매매하는데 좀 기본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많이 적었거든요. 종목 선정의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적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좀 정확한 숫자로 답이 나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원리로 인해서 이거를 찾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요. 단기 매매를 한번 좀 시작해 보고 싶다는 분들에게 단기 매매 좀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많이 적어 놓은 책이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단기 매매를 처음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단기 매매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좀 좀 노하우에 대해서도 많이 적었고, 특히 작년에 좀 수익을 이렇게 많이 내오면서 제가 매매한 예시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제가 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인기님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면 좀 느껴지겠지만 되게 선해요. 웃는 것도 되게 너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같고, 그만큼 되게 또 아낌없이 막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오늘 제가 좀 받았거든요. 베풀어 주신 만큼 인기님 올해 또 성공적인 투자 하시면서 자산 규모 더 크게 불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기님의 목표가 좀 궁금합니다. 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계속 지금처럼 매매를 하면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목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뭐 간단하게 혹시 조언 같은 거 가능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꼭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돈을 크게 한다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본인이 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매매를 해야지 장기간으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뭐 물론 기법 같은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자금 관리를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끝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홍인기 작가님, 네, 되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단기 매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번에 또 인기님께서 집필하신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이란 책, 또는 또 인기님께서 직접 또 관리하시는 대왕개미 홍인기라는 유튜브 채널 한번 놀러 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기님과 함께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